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미증시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7%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도 한껏 좀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FOMC가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연준 위원들이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지금 인플레를 억제하려면 7%까지도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지금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로 들어가려면 한 5에서 5.25%까지 인상해야 한다 최소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자기도 파월의 의견에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금리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잘 조절이 안 되면 7%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일단 속도 조절로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나왔고 파월도 얘기를 했던 만큼 지금 속도 조절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지금 현재에 만약에 금리를 덜 올리면 내년 1분기에 더 올릴 수 있고 지금 현재 많이 올려놓으면은 내년 1분기에 덜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완전히 꺾일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오늘 또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S&P 500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네,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만약에 이런 발언이 안 나오면은 지금 증시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분위기가 좋은 만큼 조금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급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자산 시장이 너무 빨리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물론 자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연준 위원들이나 연준은 절대 바라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지금 상승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나 미국 시장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언에 너무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그러면 속도 조절이 끝난 게 다시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역시 어느 정도는 좀 이런 발언으로 시장을 조금 천천히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 나스닥 어제 다우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보다는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양봉으로 빠졌지만 돌려놓는 모습. 물론 여기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내려와서 한 21선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할 수도 있고 21선 살짝 깰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저점 부근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여전히 빠질 때는 매수 관점에서 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30포인트 이상 코스피 시장에서 빠졌는데 하락을 했는데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처럼 급격한 하락으로 시장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연말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 배당 관련해서 이슈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빠질 때는 좀 매수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 조금 당분간은 조금 관망은 해보자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요. 그동안에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강하고 짧게 금리 인상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인플레를 단기간 내에 잡으려는 의도였는데 그렇다면은 좀 빅스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폭 자체는 줄이면서 다만 좀 길게 오랫동안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지금 현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내년 2월이나 3월이 결국에는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파월도 어느 정도 그걸 암시를 한 만큼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동결시켜 놓고 지금 아이비들의 예측은 내년 4분기 빠르면 아니면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동결시켜 놓고 중간중간에 데이터, 지표들을 체크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안 잡히면은 하반기 뭐 다시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표, 데이터에 달려 있다. 연준위원들, 연준의 뭐 어떤 스탠스보다는 걔네들도 지표를 보고 확인하면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표에 더 충실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페드워치상으로는 상반기에는 한 5% 정도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 4% 후반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물론 이런 것도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응이 나올 거다 의견을 주시네요. 증시는 속도 조절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강력하게 육성할 거다라는 내용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비상경제대책회의 있었죠.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있었고 여기 모두 발언에서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도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한다. 그리고 OTT 콘텐츠 제작비라든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엔터 콘텐츠 쪽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이었는데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정부에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한 만큼 조금 모멘텀 더 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3대 미디어 산업이죠. OTT, 메타버스, 그 다음에 유튜브를 비롯한 크리에이터, 뭐 이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 규모를 5년 내에 지금 현재보다 1.5배 정도 가량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달 말까지 민간 합동 TF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하고 내년 초까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제 OTT 부분을 좀 먼저 보면은 OTT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조세 특례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방송하고 영화에만 조세 특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쪽 제작비 OTT 쪽에 제작비 세액 공제를 확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OTT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에서는 지금 아직 사업이 지금 초기 단계인 만큼 상용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는 미래의 뭐 성장 엔진이자 뭐 나중에 이제 수출 동력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 산업은 우리가 이제 뭐 글로벌 OTT 쪽에서 국내 콘텐츠 주들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뭐 많이 좀 밀어주고 있고 지금 글로벌 OTT 쪽에서의 제작 그 편성 비율이 우리나라가 한 20% 정도 되는 만큼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도 지금 현재는 뭐 지금 버블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10년, 뭐 5년 뭐 이렇게 돼서는 뭐 어느 정도는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로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컨텐트리 중앙, 사마 네트워크스, 에이스토리 이런 컨텐츠 업체를 먼저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로는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보다는 역시 컨텐츠 쪽이 집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뭐 맥스트, 뭐 이쪽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보면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 좀 잠시 한번 좀 볼까요? 네. 먼저 뭐 스튜디오 드래곤 잠시 한번 볼게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 괜찮아요. 어제 조금 부하권에서 좀 움직이긴 했는데 여전히 괜찮고.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도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저점을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 사마 네트워크스도 그렇고.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움직임 좋습니다. 10월 19일 날에 26,400원이 그때 고점이었는데 다시 한번 충분히 그 고점 정도는 테스트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미리 좀 선침에 알고서 좀 세력들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맥스트, 덱스터도 뭐 괜찮은 흐름인데 특히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 대장주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팎으로 육성하려는 의지 강력한 이 문화산업 관련된 종목도 긍정적인 시각 나왔습니다. 그럼 추천주 보겠습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될 종목, 서울옥션이 나왔습니다. 자주 얘기되는 종목은 아닌데요. 왜 이 종목 가져오셨는지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옥션 지금 미술품 등의 경매 위탁 판매 업체인데요.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거의 한 60%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좀 컬렉터, 저변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바닥 다지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뒤늦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종목별로 키 맞추기 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도 장 초반에는 하락했는데, 다시 5일선 돌려놓는 모습. 역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옥션까지 오늘 추천주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